3, 2, 1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리형입니다. 자, 오늘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랑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6개월 전쯤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지방에 소액 투자로 괜찮은 게 아파트 몇 개 있다. 그래서 같이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줬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올린 제가 이제 500만 원짜리 아파트 영상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실제로 이제 저는 그거를 6개월 전부터 쭉 봐두다가 고민하다가 2달 전에 매수를 했고, 그 친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협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 친구 부모님은 서울에 이제 꼬마 빌딩 투자를 일찍 하셨어.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잘 됐죠. 꼬마 빌딩을 일찍 투자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자산가 대열에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서울에 이제 실거주용 빌라를 사서 수익을 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지방 아파트 갭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여유 자금이 없으면 이 일을 하는데 여유 자금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더라고.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부동산을 사지 않고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때 삼성전자를 6만 8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6만 7천 원으로 오늘 보니까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통화했는데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는 건 이제 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친구가 아니라 저한테 이제 삼성전자 얘기한 것도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형님이 삼성전자 지금 묻어두면 좋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과감하게 매수했죠. 참고로 저는 그때 조금 삼성 사지 말고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 추천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사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오르긴 올랐었으니까 이 친구가 과감하게 잘 매수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왜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까?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빌라 투자를 시작할 때 망설였던 다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뭐 이거 2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지금 1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1년 8개월인가 2020년에 찍은 영상인데, 돈 없어서 빌라 투자 시작했다. 빌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제가 이 영상까지 찍을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제가 주변에 빌라 투자 같이 하자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유튜브에 올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2년 전에 빌라 투자 한창 시작할 때 다른 친구 B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꽤 크게 하고 있었어요. 셀트리온에 많이 투자한 상태였는데 제가 빌라 투자를 권하니까 자기는 뭐 지금 현재 집도 있고 생활비 쓰면 여유 자금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정보 좀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정보 줬냐? 뭐하러 뭐 싫다는데 얘기합니까? 말해봐야 제 마음만 아프죠. 걔는 아마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꺼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은 이것저것 가서 임장도 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서류 사인도 해야 되고 또 뭐 취등록세 내야 되고 복비도 줘야 되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90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부동산 투자 인구는 이제 집이 하나면 투자가 아니죠. 실거주 목적일 수가 있으니까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30만 명.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900만 명이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에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주식은 근데 개미 외국인 기관의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어. 왜냐면 주식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주식은 중요한 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뭐 계속 오르는 주식도 있긴 하죠. 미국 주식. 개미는 어쨌든 여기서 철저한 약자입니다. 머니 게임이 안 돼. 외국인 기관하고 머니 게임, 그다음에 정보력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불리한 게 사실이죠.
근데 부동산은 특히 주택시장은 사실상 99% 개미들의 싸움이에요. 뭐 주택 소유 법인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개인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2018년 이전에는 주식 투자만 했고 이제 뒤늦게 2018년부터 이제 2018년, 2019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 시작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그냥 아파트 하나 사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큰 거 못 사, 아파트를 못,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니까 작은 거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부동산 투자 한 데서 자꾸 돈이 나와요. 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년 뒤에 거기서 3천만 원이 나오고 또 딴 데서 1,000만 원씩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점점 부동산 투자 비율이 늘어만 가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원래 부동산 투자한 금액이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점 이게 뿌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과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오늘 전화 통화한 친구가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자 지금 굉장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B처럼, 아니면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고 넘어갈 것인가 좀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고 또 정보도 더 공유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저리 제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냥 혹시 시청자분들 또 들으시고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면 댓글이나 저기 뭐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뭐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고 이건 별로 사람들 반응이 안 좋네 그러면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조용히 저 혼자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야 왜 부동산 투자 안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